수부타이 바투르. 이 이름의 뜻은 용장 수부타이입니다. 이 위대한 장군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장군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부타이는 미국 군사 잡지 암체어의 세계 명장 순위에 당당히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술가로서 한니발에 버금갔고 전략가로서는 알렉산더와 카이사르에 버금갔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32개 민족을 정복했고 65차례의 대회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사실상 거의 수부타이의 업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대 군대에서도 강조하는 속도, 기동력, 기습, 포위 공격, 후방 전투, 중심 전투, 선멸전 등 모두 전술의 천재였던 이 사나이 특유의 전술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모순 중 하나인 사실을 말하자면 수부타이는 몽골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족은 말과 소를 치며 목초지를 찾아 계절마다 이동하는 초원 유목민인 반면 수부타이는 몽골 초원 북쪽 삼림지대에 사는 우랑카이족 출신으로 바이칼, 호서쪽 끝 예니세이 강 상류 침엽수림에 살았던 술록치기 민족이었습니다. 수렵 우랑카이족은 단단한 통나무집을 짓고 부락생활을 하며 사냥과 어로를 했고 시베리아에서 모피를 구해 초원에 사는 몽골족에게 팔며 생활을 유지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속세 공사가 되고 몇몇은 몽골족의 무기와 도구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우랑카이족 중 일부는 몽골화되어 유머흐라는 부족도 존재했습니다. 수부타이의 아버지인 차르치우다이는 우랑카이족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차르치우다이는 자신의 큰아들을 수하로 삼아달라고 태무진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게이는 큰아들인 젤메가 성인이 되면 받아주겠노라 약속했지만 얼마 안가 예수게이는 독살되고 태무진은 씨족에서 추방당한 데다 아내마저 납치되었으며 그의 곁에는 전사들도 거의 없어 힘든 상태였습니다. 태무진이 홀로 초원에 버려졌을 때 차르치우다이는 태무진을 찾아와 예수게이와 했던 약속을 지키러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 내 아들 젤메를 그대 부친께 맡기려고 했지만 부친에게는 그대가 갓 태어난 터라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소. 지금부터 젤메는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안장을 얹게 하고 그대의 문을 열게 하시오. 자르치우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태무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원래 둘째 아들은 삼림 부족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태무진의 부하가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세계사의 운명을 바꿀 만남,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수부타이였습니다. 몽골인들은 3살 때 말 타는 법을 배우고 5살 때 활 쏘는 법을 익혔습니다. 수부타이는 우량카이족 출신이라 칭기즈칸의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타기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목화된 우량카이족 출신이어서 어느 정도 초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부타이는 형을 따라 일생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 젤메는 태무진의 가장 친한 동료였습니다. 젤메의 입지 덕분에 이 어린 소녀는 몽골군의 작전회의 공간에 있을 수도 있었고 젤메에게 상황을 전해 들을 수도 있었으며 천막 밖에서 보초를 서며 회의 내용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부타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후의 능력을 보면 태무진의 휘하에 들어가고 10여 년간 최고 지휘관들이 벌이는 토론과 거기서 오가는 질문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토론과 작전 수립, 전투 분석 현장을 오랜 기간 동안 접했습니다. 이는 현대 독일 참모본부에서 나이 어린 장교들이 상급 지휘관들의 논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제도와 비슷했습니다. 수부타이가 22살이 되었을 때는 100명가량 이루어진 백호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메르키트족 공격을 앞두고 무관회의를 소집하자 수부타이가 선봉을 자청했습니다. 이때 메르키트족을 상대하는 수부타이의 기만 전술과 기습 작전은 훗날의 전투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부타이의 군대는 적군이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유도하면서 반대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언제나 기습을 즐겨 사용했으며 흩어져서 행군하고 뭉쳐서 싸운다는 원칙에 철저했습니다. 그는 은근히 도박사 기질이 있었으나 이는 뛰어난 지력과 결합되어 수부타이를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이 1203년 자무카와 옹칸과의 전투에서 2만 명 병사 중 수천 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상황에서 태무진의 무관은 수부타이를 비롯해 몇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몽골족은 싸움에서 패한 지도자를 버리고 새 거처를 찾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수부타이는 오래전 자신이 했던 맹세를 충실히 지키며 태무진의 곁에서 사나운 몽골의 바람을 함께 막아주었습니다. 태무진은 남은 자들에게 중범죄라 하더라도 9번의 사명권을 주었고 카니 거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한 페르시아 문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은 태무진은 자신의 두 손을 꼭 마주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자신은 기쁨과 슬픔을 그들과 함께하겠노라 약속하고 만약 약속을 저버린다면 발주나의 흙탕물이 되리라 맹세했다. 그리고 태무진이 바로 그 흙탕물을 마시자 무관들이 연이어 한 명씩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맹약한 태무진의 무관 식구인은 훗날 충성심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1년 후 태무진이 몽골 동쪽과 중앙 지역을 모두 통치하는 지배자가 되고 나이만족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 수부타이가 야전 지휘관으로서 맹활약한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몽골 서사시에서는 이때 마치 이리가 양떼를 쫓는 것처럼 맹렬히 추격해오는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자무카가 대답했다. 더 네 마리 개는 바로 제베와 쿠빌라이, 젤메 그리고 수부타이다. 이 네 마리 충견 중 태무진 부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넷은 쿠빌라이는 다른 부족의 왕자였고 제베는 타이치우트 씨족 출신이었으며 젤메와 수부타이는 우랑카이족이었습니다. 그해 말 태무진은 메르키트족을 공격해 승리했고 수부타이에게 씨족과 추종자들을 모조리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부타이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군대를 맡는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30살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메르키트족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시험을 완벽히 통과했고 모든 몽골 씨족을 평정한 태무치는 대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이었습니다. 이후 수부타이는 천호장에 임명되었고 이후의 모든 군사작전 수립은 수부타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 때도 그의 아들 오고타이 칸 때도 왕자들이 명목상 지휘관이긴 했지만 작전을 실행하는 실권은 모두 수부타이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및 서방 세력과의 전투에서 바투가 명목상의 지휘관이었지만 실제로 전투를 계획하고 지휘한 것은 수부타이였고 둘의 의견이 갈릴 때는 수부타이의 의견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또한 수부타이는 상관인 바투가 내리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을 다룬 한 역사서에서 수부타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부타이는 거구로 성장하여 그를 태우고 멀리 갈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는 대부분 철전차를 타고 다녔다. 는 주장이 있지만 수부타이의 초상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그림 속의 수부타이는 결코 뚱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221년에는 수부타이와 제베가 기마군단을 이끌고 1600km 이상을 이동해 카스피해 주변을 습격한 사실이나 다시 1600km를 돌아온 사실을 보면 수부타이의 비만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수부타이의 금나라, 포라즘 제국, 이슬람 제국, 러시아 및 서방 세력 정벌의 서막이 울렸습니다.